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난입니다. 자, 오늘은요 친구들과 함께 자연환경 두 번째 파트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후요인 배웠고요. 또 5가지 기후대 배웠잖아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들은 갖가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자연환경, 바로 기후뿐만 아니라 지형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 지형인데요. 지금 혹시 등산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등산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관악산, 청계산, 다양한 산을 오르면서 요즘 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 지형인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신기습곡 산지, 고기습곡 산지, 고원과 고위평탄면 다양한 산지 지형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선생님과는 산지 지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다는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전라북도의 김제에 위치한 김제평야입니다. 우리 김제를 포함한 호남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넓은 평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평야, 그게 바로 김제평야거든요. 그래서 광활한 평야 지역도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해안 지역이 있습니다. 친구들 해산물 좋아하나요? 선생님 해산물 캐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 잡는 것도 개 잡아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쪄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튀겨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해안 지역까지 오늘 이 시간 3가지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지 지역, 평야 지역, 해안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지형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 차이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은 선생님이 해시태그를 어떻게 달았나요? 해발 고도가 높다. 우리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산 도시죠. 바로 마추픽추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추픽추를 포함한 우리 남아메리카 지대에는요, 안데스 산맥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을 축으로 다양한 고산 도시가 분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산지 지역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바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마추픽추 사람이 평지로 가려면 정말 험난한 길을 또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르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들이 교류하기에도 불편하고요. 더불어서 교류가 힘들다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기에도 불리하다라고 환원해 볼 수가 있겠죠. 이곳에는 아마도 감자가 많이 재배될 텐데 1년 365일 감자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꼭 필요한데 우리 산지 지역은 교류에 불리하므로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하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더불어 해발 고도가 높다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 기후 요인에서 공부했죠.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위도 0도, 즉 적도 부근에 두 도시인데요. 벨렘이라고 하는 저지대와 그리고 키토라고 하는 고산 도시는 기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열대 기후라면 당연히 온도가 약 26도, 27도, 그리고 강수량은 굉장히 많을 만큼 전형적인 열대 기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키토는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그대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온이 굉장히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우리나라의 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항상상 봄춘자를 써서 상춘기후가 나타나더라. 기후 시간에 함께 학습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해발고도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더라. 과거부터 마야 문명 혹은 마추픽추 문명, 다양한 문명들이 자생하게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라파스, 키토, 다양한 고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산 비탈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냐? 바로 밭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여기 산 비탈 조금씩 보이나요? 우리 이러한 산 비탈에서 사람들이 밭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낙타과인 라마 혹은 알파카 이러한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이들의 고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털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축 사육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업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코로나 이전 작년에 물론 코로나이긴 했지만 마추픽추 관광을 검색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검색을 해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업까지 하면서 살아가더라. 이러한 생활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평야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평야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땅이 평평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오가기도 쉽고 또 논농사, 벼를 재배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쌀은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충적 평야는요.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업이 유리해서 곡물 농업, 그 중에서도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충적평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서 흙을 쌓게 되고 이게 몇만 년, 몇십만 년 지나게 되면 흙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떠한 충적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충적평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과거에 모내기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러한 벼농사가 우리 평야에서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쌀국수 혹은 초밥이 이러한 쌀을 이용한 음식이죠. 그쵸? 이러한 음식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정말 쌀농사가 없었다면 선생님은 지금쯤 뭘 먹으면서 살았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온대기후를 공부하면서 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벼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더라. 그래서 우리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뛰어나다 이야기했고요. 그로 인해 인간들이 밀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야 지역은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 경지를 개간하기가 유리하고요. 더불어 교통로를 건설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세계 4대 문명 있죠. 그쵸? 이집트 문명, 황허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러한 문명들은 모두 큰 하천을 끼고 발달을 했더라. 그래서 이 큰 하천들이 그 옆에 큰 평야들을 만들어내게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야들로 인해서 벼농사를 하기가 유리했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 나일강 문명인데요. 나일강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큰 강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산지 지역도 배웠고 평야 지역도 배웠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고대 그리스, 바로 폴리스라는 도시가 많이 자생했던 지역이죠. 우리 그리스에는요, 폴리스라는 도시가 발달을 했는데 이 도시 안에는 특이한 도시 구조가 있었어요. 바로 언덕에는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저지대에는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이 자리했더라. 우리 신전,
말 그대로 신을 모시는 공간이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겠네요. 그럼 우리 신전은 왜 언덕에 자리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신성한 공간이니만큼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지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겠죠. 적들이 침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언덕에 신전을 건설하게 되었고요. 저지대에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지대에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바로 광장이 입지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야와 산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평야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 바로 많은 인구가 분포할 수 있었다. 왜? 넓은 평야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잖아요. 인구 부양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을 수 있었다. 더불어 통치를 하기에 유리하겠죠. 넓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통치해야겠어?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요. 평지, 즉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아군뿐만 아니라 적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지 지역은요. 평야와 반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산지는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방어하기가 유리하고요. 반면에 우리 아군들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류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해안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해안 지역은 교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배를 띄워서요.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운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안 지역은 교류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 지역, 어떤 해안 지역이 있냐면요. 가장 먼저 암석으로 된 해안 지역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모래로 된 해안 지역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여기 파라솔을 펴고 선베드에 누우면 그게 바로 피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래 해안도 있고요. 마지막 갯벌 해안도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지락도 캐고 게도 잡고 그러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안 지역은 바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교류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류를 함에 있어서 물건을 실어 보낼 수도 있고요. 인간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항구가 발달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무역업이 발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런던 혹은 뉴욕의 맨해튼 이러한 도시는요. 큰 강을 끼기도 했습니다. 큰 강을 끼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해지겠죠. 그러면서 이곳 또한 화물을 운송하고 인간을 운송하게 되면서 과거부터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해안 지역은 교류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안 지역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가장 먼저 넓은 바다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배가 오갈 수 있다. 즉 항구가 발달할 수 있겠고 이곳은 노르웨이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연어도 잡을 수 있는 어업 혹은 염전, 양식업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패류를 잡을 수도 있고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물고기를 잡다 보면 맛있는 초밥도 먹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러한 것들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벗삼아서 배를 타고 관광을 즐기는 관광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고위도 지방은요, 빙하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빙하가 만들어냈던 자연 경관들을 배를 타고 또 살펴보는 관광이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크루즈도 해안가에만 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크루즈 산업도 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형을 끝냈어요. 지형을 굉장히 빠르게 끝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인간들이 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볼 건데요. 오늘 시간과 다르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끝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빠르게 끝나는 내용인 만큼 또 한번 복습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